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충청권을 방문하고 있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일정에 어떤 면에서 보면 충청권을 방문했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그 대학 시절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해요. 아, 첫 질문부터 굉장히 B제로 B-,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거 뭐 정말 이거 기습 공격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사람이 풍성하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자기 철학으로 그 대선 후보까지 된 그 이략 스타가 된 분이신데요. 사실 킹메이커라는 그 옹에게 그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벌이고 이게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보면은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기회, 이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이게 기성세대의 의무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넓은 이 기회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즐겁게 헤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질문을 받고 청년들에게 대답을 하고 윤석열 후보들이 움직이고 후보들이 만나고 후보들이 영입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청년층의 이른바 MZ세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지지율이 높은 여론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2030 세대들의 그 지지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이념이나 어떤 그 정치 성향보다는 자신들의 관심사에 쉽게 쏠리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2030 세대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중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 선거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 당이 훨씬 그 젊어졌거든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이 함께 있습니다. 예,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청년층,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조동현 교수나 광주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18살 고등학생을 임명을 했다거나 다 사실은 MZ세대에 겨냥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 대화와 미팅, 면담 이런 걸로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 구조나 혹은 정치권이나 선대위의 그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게 영입을 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는 사실은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자명한 거거든요. 근데 후자는 그것을 무슨 쇼라고 얘기하고 무책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저런 청년 프로그램, 청년 일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으로 그러면 끝나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인지는 아마 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일정을 계속 소화하는 것으로 과연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가 없다고 봐요. 네. 하나는
그래서 어떤 정책, 어떤 대안으로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객체화시키는 거거든요.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로서 직접 함께 뛰고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성 정치권에서 오히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점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행보에는 빠져 있고요. 사실 이 다른 나라의 예가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요. 사실 외국에서 왜 30대 총리가 나오고 또 20대의 후보들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가 노후화되고 수혈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제 아쉬웠고 또 숙제로 안고 있는데 집권을 하겠다는 세력이 이런 세대와 이런 청년들에게 그런 문호를 열어주지 않고 직접 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후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시만요. 최재성 전 수석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오래 갖고 할 건 아니고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최재성 전 수석이 지적하신 그것과는 다르게 청년 세대를 만나고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서 20대나 이런 지지율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오차범주 내로 확 좁혀졌잖아요. 이게 불과 3주 만의 일이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거친 건데 컨벤션 효과가 빨리 거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대안 부재, 정책 부재,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인물 선거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지지율 격차를 급속하게 다시 좁힌 계기인데요. 연령별 지지율을 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가 거의 박빙이거든요. 예. 호감도 비호감도도 거의 박빙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는 그야말로 무불통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력 구조에 들어와서 또 선대위 구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청년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20대나 이런 연령층의 그 높은 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후보 간에 이것이 이렇게 빨리 꺼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 행보, 직접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뛰는 행보와 직접 기회를 주고 함께하는 오늘의 영입과 같은 이런 행보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하신 사이에 SBS 여론조사 결과죠. SBS가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연령별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호감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더 높고요. 30대에서도 살짝 높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이라고 한다면 박빙, 접전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 비호감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호감도도 역설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더 높습니다. 20대, 30대에서.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의 반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하나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대로는 모르겠는데요. 직접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선대위 권력구조 내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했다는 건데 언제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18살 그 여고생을 선대위, 지방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게 지속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아니, 자꾸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은 학생 이제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외에 뭘 한 게 있다고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막 시작해서
지금 선대위의 모든 부서에 청년 보좌역들을 배치해서 청년들이 직접 그 모든 선거 과정에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집권을 하면 정부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관을 두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것이 아마 공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하루 청년 만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책도 없이 만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건 뭐 지금 몇 주 동안 다니면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부산이 뭐 재미없다는 이야기하고 한 것만 기억나는데요. 그런 것을 상대는 무조건 폄훼하고 이야기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만 두둔을 하니 제가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지금 우리 둘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결단을 보여주고 정치적인 미래상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민주당 정권이 과연 지난 5년 동안 2030 청년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줬느냐. 사실은 뭐 일자리도 더 없어지고 집값이 올라서 이제 영영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또 조국 사태 이후에 보여준 이 집권 세력들의 위선과 이 반칙 행위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분노하게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단순히 눈속임으로 어떻게 한번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볼까 하는 그런 시도가 과연 통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청년 이야기, 청년들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잘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30대 청년이 일학 제1야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층의 국민의힘 입당이 줄을 이었고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가 삐걱댄 데 이어서 이준석 대표도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을 가는데 동행한다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먼저 언론에 알렸고, 이준석 대표는 무슨 얘기냐,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SNS에 뭔가 의미심장한 글들을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후보님. 지금 배독에 와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런 정치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또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준석 대표 오늘 연락 되십니까?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대표실에서는 뭐 지금 현재 그 언론에 제기된 여러 가지 그 추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일정은 취소했다. 네. 그러나 언론에 나오는 모든 추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그 페이스북에 저 글을 올릴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에게 오전에 쭉 연락을 해봤는데 네. 전혀 그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해서 저도 아니 뭐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그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일정까지 취소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 조금 저희들로서는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이준석 대표, 내가 윤석열 후보 측 선대위와 함께 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를 들게 한 게 혹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예컨대 뭐 이런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아니, 김정일 전 한다면 비대위원장 영입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 좀 열심히 모셔야 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지 그건 뭐 저도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고요. 예. 권성동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것은 예를 들어 특정인들이 지금 뭐 막아서 안 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올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후보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제 시기적으로는 어제 충청 지역에 가는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고 본인이 늦게 알았다. 뭐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은 그건 제가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 캠프 측에서도 인정했어요. 비서실장이 없다 보니까 연락을 못한 건 맞다. 연락이 근데 이제 그보다도 후보 일정을 짜는 과정이 조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일정이 확정될 경우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동행한다면 그 동행할 분들에게 그 일정이 되는지 물어보고 할 텐데 이 일정이 미리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 날 때까지 알려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로 또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원장과 또 총괄 본부장들이 임명되었지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무진들이 제대로 구성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캠프 측의 실수가 아닌가.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께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준석 대표는 내가 충청 지역에 같이 동행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나도 내 일정이 있고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정이 알려지고 대표가 가지 않는다면 또 대표가 마치 후보와 같이 가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기에 빚어진 일인데 이 문제만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무슨 큰 결정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악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리는 없다. 그런 판단이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젊은 층 이렇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젊은 층의 특히 20대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준석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추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표를 안 하겠다는 건가? 선대위에서 나오겠다는 건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후보 측의 선대위 캠프 이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함께 가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준석 대표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근데 이제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어느 쪽에서 이탈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은 모두 다가 후보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선거판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특히 당대표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조금이라도 함께
가는 모습에서 이탈한다면 그 손실이란 거는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또는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뭐 요청을 하는 것인지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홍준표 의원이 이런 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저런 글을 SNS에 올리고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어요. 홍준표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은 망친다. 캠프의 자리 싸움이 한심하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며 당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를 보면 말이죠.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측의 한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무관심하면은 오히려 관심이 떨어진다. 즉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뭔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저도 SNS 글을 봤더니 자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또 다른 그 익명의 관계자라고 나와서 이런 식의 공작을 하는군요. 라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 익명의 관계자 또는 뭐 익명의 캠프 핵심 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정 언론, 특정 기자가 계속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캠프 관계자라면 실명을 밝히고 똑바로 이야기하든지 또는 실제로 그 사람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보도가 계속 나와서 사실은 당내 이간질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저런 사람은 찾아내서 당에서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제가 확인을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은 사실은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불평불만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선대위도 일하는 선대위를 만들어야 되겠다며 국회의원들, 중진 의원들 다 그만두도록 하고 이렇게 외부 인사 영입해서 아마 모레 정도에 개편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선대위 출범식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혼란 상황이 계속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 갖고 한 2주 동안 삐걱댔죠. 이준석 대표 또 이러죠.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캠프 쪽은 캠프대로 야 우리가 이긴데 이준석 대표 필요 없어. 혹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솔직하게 한번 아니요. 저는 뭐 캠프 사람들 실제로 잘 모르고요. 예. 그런 사람들 뭐 만나본 적도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이 당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밖에서 볼 때 지지자든 또는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이든 우리 당이 대선에서 마치 이긴 듯이 행세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보일 때는 선거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읍수하면서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저런 자들이 하나씩 끼어서 언론에 대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선거에 방해만 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겠습니까? 저는 저런 내용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일정까지 취소하고 상당히 뭔가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외부에 다 알린 셈이 되는데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돌아가네요. 그냥 음성 사서함으로. 지금 전화기를 꺼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대표지만 제가 선대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갈까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신의 소명의식이 확고한 분이고요. 또 맡은 바 그 자신의 일은 철저하게 하는 그 역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투철한 분인데 저는 뭐 곧바로 복귀를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정말로 긴장했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자 내년 대선이 정말 걱정됩니다. 청년층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좀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뭐 우리 김재원 최고님은 별거 아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읽혀집니다. 느껴지고. 우선은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툭 터진 문제가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대표를 입당 때도 패싱했다는 그런 걸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그런 이제 방송도 또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요. 일정은 저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금 선대위 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경선을 치른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시지하고 일정기획팀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금 일정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당부터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꺼놓고 여기까지라는 이 일종의 이제 배수진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특히요, 김종인 그 위원장을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느니 마느니 놓고 전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전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거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영입 반대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책에 해당하는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돼요. 이준석 대표하고.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심상치 않은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통상 대통령 후보는 후보의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이러면은 정치력의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 문제,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 또 일정 문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잠적한 문제 이런 등등이 결국은 윤석열식의 정치가 조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오히려 후보로서 정치력의 의심을 받는 이런 과정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쯤 되면 이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든 안 하든 좀 궤를 달리하고 결을 달리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비주류의 길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뭐 관전자로서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중대 사안이 지금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 어차피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대변할 수 없는데 대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어쨌든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추구해왔던 노선과 다른 차원의 영입이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수정 교수를 만나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교수도 아마 본인도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관한 공약사항을 좀 더 다양하게 좀 심도 깊게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 정책 제안도 이제 공약 사항에다가 좀 더 많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지금 제안을 수용했고요. 네. 아마 조금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 이런 것도 아마 당 내에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고민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저는 피해자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별과 꼭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떤 윤석열 후보의 공정성의 그 범위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수연 교수에게 많은 기자들이 전화로 취재를 하고 만나서 또 취재를 하는 모양인데 또 최근에는 오늘인가요? 뭐 나에게도 30대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다른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자신이 충분히 그 설득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나름대로 배려하는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내부에서 이제 선대위가 그 제대로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갈등 상황이 좀 노출되는 것인데요. 저런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간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잘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는 관전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또 그걸 또 구경을 하면서 즐거워하시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충청권 청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조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일정을 취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도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서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유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기서도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직접 통화가 안 됩니까? 아니 지금 통화가 안 되니까 찾아가 보라는. 찾아가 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전화했는데 그렇다고 대선 후보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런 의미죠. 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이야기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그만두면 선대위 꾸려나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 계속 일어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역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최근 들어서의 어떤 기자들과 백불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좀 조심하는 거여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저 문답에는 안 보여요. 아니 그러면 후보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10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여기서 삐끗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는 온통 또 언론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트집을 잡을 텐데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제가 함께 전국을 누비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저와 함께 할 거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이 정도 얘기 못합니까? 그야 당연한 거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준석 대표가 약간 저렇게 행동하는 데 대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후보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또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것도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또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불난 집에 불은 난 거예요? 아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은 난 모양이군요. 그럴 생각 없고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정 팀이 패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또 그 질문을 안 받았어도 이준석 대표가 패싱 대표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대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정이 나오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정팀이나 혹은 일정에 관여하고 있는 측근 의원들 있잖아요. 우선 여기를 나무라셔야죠. 그러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나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최종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되는 대목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주 나쁘게 보시는 예, 아니요 그렇게 경우가 보여요. 그게 김종인 위원장 경우에도 워딩이 비슷했습니다. 워딩 톤이 비슷했고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윤석열 이 후보가 사람에 충성 안 하는 건 좋은데 그야말로 특유의 스타일로 과거 검사 시절 스타일로 정치를 이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충성 안 해도 사람을 내치면 안 되거든요. 정치는 특히 당내에서 집권하겠다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런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안 하겠다는 사람도 모셔서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점을 검사 칼질하듯이 지금 하는 것을 느끼게 하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로 해석되는 분들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빨리 설득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후보 중심이어서 후보들의 인터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이준석 대표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전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